아시아의 호랑이가 이제 계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외신이었습니다.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무역 갈등이 오늘부터 이 WTO에서 본격적으로 맞붙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대일 여론전 선봉에 섰던 조국 민정수석이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수인 부장. 네. SNS를 통해서 이제 좀 휴지기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SNS의 휴지기를. 근데 그 이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잠시 숨고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으니까 좀 쉬어가는 것인지 둘 중에 뭡니까? 저는 금방 김종석 앵커가 얘기한 것에서 보면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지난 13일 이후 그러니까 죽창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열흘 동안 43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압축해 보면요. 대부분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친일이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도하다. 이 무도하다라는 얘기는요. 막대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나쁜 용어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예. 본인은 어느 정도 할 말 다 했다.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어제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민정수석을 비판하고 나섰죠. 예.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니까 더 이상 글을 쓸 명분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권의 비판을 의식한 거다. 네. 이현정 의원님, 어제 이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이 조국 수석이 갖고 나왔던 이 책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한번 짚어보긴 했지만 이 책을 좀 더 들여다보면 조국 수석이 어떤 메시지,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가 더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책이 어떤 그 기자가 쓴 책 아니겠습니까? 교도통신 서울특파원 했던 기자가 쓴 것인데 일본의 이제 아무래도 아베와 비롯해서 우익 정권, 우익 내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나온 책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파헤친 책인데 뭐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일본 전체 지금 정권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보면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좀 편협한 것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또 증거도 되는 것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일본의 나라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고, 자, 그걸 판단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최고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사실만 보고서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조국 수석이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결국 이제 일본 정권의 특성이 이거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선전하기 위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또 단편적인가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결국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 하나 읽고 일본 정권을 다 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책을 하나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현 정권에 있는 어떤 핵심 인사들의 편협함 그걸 오히려 더 저는 부각시켜준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국 수석이 SNS를 쏟아내는 것도 그리고 쉬는 것도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국 수석의 SNS에 청와대 의중,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의 생각까지 조금 읽히기 때문인데 조수인 부장. 네.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첨예한 이슈가 나오면 조국 수석도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질 거 아니겠어요?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에도 뭐 동안거를 갖는다 이런 용어까지 써서 휴지기를 가졌지만 금방 재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휴지기가 얼마나 갈지 저는 그건 좀 미지수고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조금 전에 이현정 논설위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일본 우익과 관련한 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예.
저는 일본 우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성, 그리고 일본의 어떤 양심적 지식인이 쓰는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이라든지 이런 책을 조금 읽는 게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일본의 지금 우익만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때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만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냉정하게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준비된 모습을 조국 민정수석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은요, 오늘도 친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추락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통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나온 해법도 모른 척하는 문재인 정권, 그 길은커녕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 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킬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한 외교를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최진봉 교수님이 예.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일단 제껴놓고 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그리고 반일 선동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제1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고 이렇게 보지 않고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얘기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물론 조국 수석이 올린 글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은 청와대도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조국 수석이 올리는 SNS 활동은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일정 부분. 조국 수석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본인에게 올릴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그런 반일 감정을 막 부추겨가지고 지금 현재 무슨 일본에 대해서 막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말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정부도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개인적으로 올린 글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청와대 전체를 대변하는 글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순 부장 이어가면 좀 방금 전에 자막에 나왔는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나 아베나 똑같다 원색 비난을 했고 네. 김무성 의원은 조국 수석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상적인 상태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SNS 글, 죽창가라든지 그리고 어떤 친일이라든지 이런 글이 비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다면 과연 저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잡아서 지금 야당에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야당의 어떤 이런 원색 비난이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에 경향신문의 사설을 오늘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세 구절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전 사설이네요. 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리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부의 대일본 외교가 오락가락하는 정도를 넘어 갈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대통령이 느닷없이 외교적 풍랑을 자초하더니 마땅히 외교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항의 등 어떠한 외교적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상대로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풀어갈 향후 보관을 당당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정말 이거는 외교적 참사다.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 나왔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조국 민정수석의 글처럼 화끈하게 해서 풀릴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 한일 관계가 힘들었습니까? 외교가 힘든 건요. 이렇게 죽창가 올리고 의병 일으킬 때다. 이런 글로 되지 않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의 SNS 글도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조국 민정수석의 행동을 그냥 놔두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 같은 생각이 아니고서야 가능하겠는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청사진을 알겠습니다. 공개해야 우리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근데 네. 민심은 뭐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불매운동도 조직화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성남 민심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죠. 뭐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물론 뭐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일본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과연 이 지도자들이 이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결국 이제 달려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결국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일본 불매 운동 등등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어떤 분이 요즘 뭐 일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불매 운동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일본 음식점을 낸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물론 이제 저는 이런 아까 조국석 이야기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좀 계속 어떤 좀 이 화를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좀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국민들이 믿으시고 저희를 따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국민들도 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은 다 했다는 조국 수석 얘기와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아베 총리의 사진을 반으로 찢는 이 성남 민심 항일운동과 관련된 불매운동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정치권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